수도 있고요. GND가 마이너스 13. 예,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자랑을 해봤고, 전국 랭킹도 100위권 안에 들어봤고요. 이렇게 실제 필드에서 홀인원도 해봤습니다. 실제 홀인원도 해봤고, 그리고 노보기 플레이 6언더까지 최저타를 기록해서 세미프로라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의 건선이나 발톱 무좀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업자인 저희 최시원 사장님으로부터 저는 이 시크릿 제품을 전달을 받았고,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고질병들이 이 시크릿 제품을 통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체험 정신을 갖고 제품을 썼는데, 놀랍게도 호전을 보였고 지금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도 최시훈 사장님께서 저를 리크루팅하는 게 가장 숙제가 아니었을까. 실버 인맥을 본인 인맥으로 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크로징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저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하우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하는지, 우리 사장님들 필드에 나가시면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서로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그 Y가 강력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면 방법은 찾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을 중시하는 사업이죠. 우리 사업이 기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숙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권리소득 사업이에요. 권리소득 사업이라는 건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해서 뭔가 결과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히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을 하는 사업이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사업을 하시고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러한 대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노동소득에서 권리소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 시기에 좋은 인재들을 모셔오고 내 팀 조직 내에 그러한 분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권리소득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무언가 팔고 있어. 나 혼자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노동소득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인재들이 많아졌을 때는 저는 권리소득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나의 유통구조에서 누구를 모셔올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우기를 했었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귀 닫고 마음 닫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잖아요. 특히 운동하는 친구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좋은 우리는 유통사업인데 나의 유통구조에서 누구를 초대할까? 저는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조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사회에서 성공하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더라. 절실하고 간절한 친구들보다는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제가 3년 차 넘게 해보면서 무조건 네트워크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더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네트워크래? 나처럼 돈이 없고 막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뭔가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네트워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하린 스폰서님이 우리 하선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하린 스폰서님은 전국 8도를 다니시잖아요. 뭐 일본, 베트남도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네트워크인데 그러면 내 유통구조에 누구를 모셔올까? 무조건 저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 사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왜 하는 이유에 대한 이 Y가 있으신가요? 진입 경로는 서로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강력한 Y가 있습니다. 이 Y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도 자신 있게 저는 사업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전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명단 작성을 하시는 거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더라도 크게 무리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전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선 "야 너 꺼져.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라고 할 비율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한다. 저는 강력한 Y가 있습니다. 이 Y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명단 작성, 명단 분류, 명단 컨택, 필터 미팅, 시스템 참여, 시스템 동의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Y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내 유통 구조에서 누구와 함께 이 제품을 소비하면서 알릴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 1,000만 원을 또는 이하린스펀처럼 월 1억을 권리소득 구조로 가져가고 싶다. 이 권리소득 구조로 가져가려면요. 다단계 보상 구조로만 가능한데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다단계 보상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더라. 저는 그래서 본업 이외에 온전히 여가 시간은 이 네트워크의 시간을 저는 올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명단 리스트에 이 Y가 있다면 반드시 미스터 업은 되실 거다. 이 사업을요. 누가 잘할까요, 사장님들? 저는 명단 다시 보자라고 했잖아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돈 맛을 안다는 거는요. 사회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어, 돈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업 관심도 없어요. 네트워크의 다단계래 뭐래 안 좋은 얘기 안 할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돈 맛을 아는 분들은요. 절대로 이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그 원리가 설득이 되고 또 성공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스폰서까지 연결만 된다면 저는 상당수가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필드에 나가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경험자를 많이 찾으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편견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요. 네트워크 경험자들이 좋아요. 왜? 이분들은요.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받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은 사실 좀 적응도가 빨라요.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를 했던 분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접하면 희망을 갖습니다. 이 사업 괜찮네. 근데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의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다가 말고 이런 경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이 좋은 정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경험자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영업을 했던 분들 사실 막 몇십억씩 버는 분들 말고요. 영업으로 간간히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미래에 대안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세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거절을 당해서 전사한다라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 컨택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분들이 직장이 있으시고 그리고 소득이 있고 또 여성분들은 부업거리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 삶이 무료해 또 자기 계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이들이 커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이런 분들은 전업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분들의 생존율이 높더라. 시스템 참여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컨택하시는 거 좋습니다. 돈 없고 생활비 없는 분들보다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3년 차 사업하면서 인성 좋은 사람을 정말 많이 느껴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인성 좋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인성 좋은 사람들은 인성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베풀면서 살았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시작하잖아요. 막 웃으면서 나 네트워크 할 거야. 나 이 사업 할 거야. 같이 하자. 그럼 막 사인이 나옵니다. 또 이런 분들은 팀 조직을 굉장히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강력한 팀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인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의지를 얼마만큼 이어가느냐의 부분인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저는 만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과 저는 막 얘기하고 있으면요, 제가 사업이 막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크릿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이 제 몸에 닿으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은 막 샤머니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다. 빠르게 패스하자. 이들이 부정적인 거는요, 예전에 안 좋은 경험이 있다든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식 세계가 그렇고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하는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는다. 어, 저는 사실 이 부정적인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도 나와 있어요. 끝까지 매달려라. 끝까지 매달리래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죠. 음. 또 초기 사업자분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냐면 안 될 사람한테 시간을 쓰더라고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기 생각이 강한 분들은 네트워크하고 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내 생각을 비우고 시스템 안에서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 필드 나가시죠. 그러면 1차 미팅을 하실 겁니다. 나의 지인을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1차 미팅. 스폰서 미팅이 아닙니다. 1차 미팅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파악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뭔가 권위적이고 내가 상대방보다 뭔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준다면 저는 별로 리크루팅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1타는 상대방의 파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니즈 파악이에요. 들으셔야 됩니다. 경청이에요. 1시간의 대화 중에 사장님들이 60에서 70%는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자, 질문을 하고 듣고 공감해주고 또 질문을 하고 듣고 공감해주고 결론이 있으셔야 되겠죠. 1차 미팅에서 궁금증 유발이에요. 호기심만 유발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회사에 대한 얘기, 제품에 대해 장황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 자, 질문을 해요. 그리고 듣고 공감해주고 결론은 맞아.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이 있었어.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선택한 거야. 난 이 사업을 선택한 거고 너도 나 믿고 들어봤으면 좋겠어. 응. 너와 같은 고민과 번뇌와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선택을 했고 그렇기 공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거야. 너도 나 믿고 들어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나 믿고 하래요. 여러분들 믿지를 못하는데 자꾸 나 믿고 하래요. 1차 미팅에서는 그냥 나 믿고 들어봐. 들어보고 네가 판단해. 들어본다고 돈 들어가? 듣고 네가 결정해. 하지만 난 할 거야. 라고 하는 호기심만 유발시키면 됩니다. 이 친구 평소와 다르네. 왜 이렇게 밝아 보여?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뭔가 있네라는 느낌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매뉴얼대로 했고요. 스폰서님들한테 배운 대로 저만의 방법으로 저는 1차 미팅에서 스폰서 미팅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2차 미팅에서는 스폰서 미팅입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들 호일러의 법칙으로 가요. 저는 이 호일러의 법칙이 제3자의 입을 통해서 객관성을 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자도 이런 호일러의 법칙이고 저는 스폰서 그리고 브릿지 그리고 예비자 이 세 명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폰서 미팅에서는요 사장님들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극 배우예요. 연극을 하려면 무대도 있어야 되고 연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사장님들이 프로필을 보내시죠. 스폰서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뭐 이름, 성함, 뭐 나이, 연봉, 직업군 이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는 이런 정보를 듣고 전략을 짜죠. 대본을 짭니다. 어떤 컨셉으로 내가 전달을 할 건지. 상황 대처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프로필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프로 미팅을 굉장히 과하게 하셔야 됩니다.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에 대한 격차가 나 보이게끔 하셔야 돼요. 이걸 사장님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왜? 스폰서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시간을 쪼개서 나를 위해서 왔다면
스폰서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예비자에게 결국은 듣게끔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보는데 여기에 보면 화자와 청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화자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 화자의 메시지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건 청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귀를 열게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 프로모팅을 정말 하늘 끝까지 해 두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체육학원을 하는데 부업으로 하잖아. 근데 우리 사업을 돕는 분이야. 정말 바쁘신 분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냈어.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예의 있게 들어봐. 그리고 네가 커피 한 잔 대접하더라도 괜찮으신 분이야. 인생 살면서 이런 분들하고 알고 지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라는 정말 프로모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들으셔야죠, 사장님들. 들으셔야 됩니다. 스폰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자하시고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특히 스폰서 얘기하는데 말을 자르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 스폰서가 얘기할 때는 함께 메모도 하시고 경청하는 모습 그 자리에 현장에서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꾸 연극 배우가 다른 배우가 딴지 걸면은 무대가 안 되겠죠. 무조건 스폰서와 파트너의 합이 맞아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 클로징 멘트는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마무리 멘트, 클로징 멘트 카드 주세요 하기를 바라시는 파트너 많으세요. 격차가 나와 있는 분이 뭔가 좀 월등한 분이 와서 얼굴도 모르는데 카드 달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 이 마무리 멘트까지는 사장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서로 복제가 된다. 물론 클로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폰서가 온 만큼 2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만큼 이 마무리 멘트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항상 이 주지시키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요. 스폰서 미팅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필드에 나가시면 우리 사장님들 상황 대처 방법 말씀드릴게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얼굴이 좀 변하세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첫 번째 공격의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의 공격 아닙니다. 공격의 수긍이에요. 야, 니네 회사 제품 왜 그래? 맞아. 패키지 제품 다 좋진 않더라. 그냥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긍. 사장님 그러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수긍을 하면 상대방이 보통 힘을 잃어요. 말로는 사장님들이 그 미팅에서 저는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거에 대응을 하지 말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이건 좀 약간 고단수인데 질문에 질문으로 화답을 하세요. 야, 네트워크 사기야. 다 돈 못 벌더라. 사장님 주변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혹시 어떤 분들한테 사기 당하셨나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네트워크 니네 보상 플랜 왜 그래? 제품이 쓰레기야. 이러면 우리 제품 쓰레기 아니야. 이러면 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했을 때 질문으로 화답을 하자. 음. "어떤 보상이 안 좋으세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한 거에 증폭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할 말을 잃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도 수긍하세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요." 수긍하시고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가 저는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네? 그런 좀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고요.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인정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장님들이 어떠한 사업 설명을 해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긍하셔라. 우선 사장님들 명단 작성하는 부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000명을 알렸습니다. 1,000명을 알렸고 그중에 저는 한 160명 정도를 개인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근데 명단에는 3,000명 정도가 있어요. 전화번호. 카톡이 3,000명인데 스폰서님이 명단 작성할 때 100명을 적어보라 했는데 제가 적지를 못하더라고요. 봤더니 선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안 할 거야. 얘는 돈이 없어. 얘는 성격을 지랄 같아. 제 나름대로의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르는 작업을. 근데 우리 사업이 되게 재밌는 사업이잖아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고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적 자원,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원인데 최대한 자산을 많이 적어보자. 그래서 명단 작성하실 때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많이 팔아준 친구, 많이 베풀었던 사람, 또 팔랑귀. 저는 제가 팔랑귀인지 몰랐는데 전 달팽이관이 없어요. 바로바로 흡수를 해요. 예. 그래서 저와 같은 팔랑귀들을 찾아갔습니다. 아, 이거 대박이다.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왜? 거절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저는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명단 작성하실 때 수시로 업데이트, 리스트를 적으셔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적는 동시에 5명 정도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동안 처음 3년 차 됐지만 지금까지 저는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지인들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요즘에 코로나 근황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피해는 없니? 직장은 잘 다니니? 아이들은 잘 크니?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전화를 합니다. 야,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야, 만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약속 잡는 건 쉽죠. 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바로바로 잡고 카톡보다는 통화를 하셔서 약속을 잡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를 하게끔 합니다. 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너는 어떠냐? 주중이 좋아, 주말이 좋아? 어. 야, 낮에 볼래, 밤에 볼래? 너 퇴근 후에 홍대에서 알았어. 야, 마침 잘 됐다. 내가 홍대에서 일이 끝나는데 만나자. 너를 위해서 만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 잡기를 유도했던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영원한 거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웨이터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텔에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물을 따라주려고 이렇게 돌죠.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따라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싫다라고 해서 웨이터가 실망하진 않아요. 각자의 목마른 타이밍이 다른 거고 내가 지금 지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지인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겠지만 어떤 타이밍이 오면 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처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으실 때 항상 확인하는 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당일날 전화해서 약속 잡는 부분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단 작성 리스트인데요.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직업군 이외에 사장님들이 미팅한 결과에 대한 메모를 해두시는 거 좋고요. 내가 카톡 보낸 거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메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공 루틴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우리 회사의 독보적인 제품을 쓰고 그리고 막연함을 달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이 1번, 2번을 안 하시고요. 무조건 알리시다가 사업을 접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 저는 제품을 남자지만 제품을 너무 남용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제품 애용이죠. 전문가를 이길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하린 스폰서님, 이율리 스폰서님과 이런 와우 파티나 이런 사업 설명을 가보면 정말 제품 전문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님께 많이 배우는데 이런 제품을 쓰다 보면 명단이 또 구분이 되고요. 나의 진심은 제품을 쓰다 보면 사랑하게 되지만 정말 리크루팅이 쉬운 건 제품에서 오는 감동 전달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 입역하시고 정말 잘 꾸미시고 잘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이 사업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프로치입니다. 어떻게 접근인데요. 저는 상대방에 대한 니즈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든지 내가 사업 전달, 객관적인 입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사업은 센스 있는 분들이 잘하세요. 자, 이 센스는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데, 내가 만약 센스가 없다면, 센스 있게 보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잘 들으셨다가, 그거를 함축해요. 상대방의 얘기를 함축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 주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상대방의 얘기를 함축해서 요약해서 한번 되물어 주면 이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 칭찬을 많이 해 주세요. "야, 너 진짜 올해 44살 맞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넌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1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도 알립니다. 목적을 잊지 않아요. 자, 1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만나요. 얘기합니다.
너 이러려고 나를 만났니? 예, 당연하지.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만난 줄 알아? 나 이러려고 만났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정말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5번, 10번 만나서 전달한들 너 이러려고 나 만났어? 라는 얘기는 해요. 어차피 전달할 거 그냥 하세요. 뭘 이렇게 망설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 또 확신이죠. 아, 영화 마스터예요, 선생님들. 영화 마스터 영화 아시죠? 다단계 영화. 이병헌이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을 손을 맞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불신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면 불신을 걷어버리고 확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장님들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사장님들이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대요. 저는 네트워크에게 도전은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는 도전은 숙명입니다. 도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또 도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내 바이너리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에 계신 우리 실버 사장님들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는 아이들이 어려. 라는 이유로 도전을 미루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년 2022년 내년에 이맘때가 되면 사장님들이 시크릿을 도전할 만한 여건과 상황들이 많이 좋아질까요? 개선이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2018년 9월에 다이아몬드를 6개월 만에 성취를 했지만 어떠한 누구도 도전할 만한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고요. 하지만 회사의 사이클, 회사가 준비하는 프로모션, 그리고 리더들이 집중하는 그 시기에 내가 촉으로 그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이 방에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은 그 회사의 사이클 기회, 또 리더가 집중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리더라는 이름으로 이 지금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뭔가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더더욱 해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장님들 도전 미루지 마시고요. 저도 이 블루 다이아몬드 이 명패에 최원석, 최시훈 이름 석자를 넣을 겁니다. 네, 정말 올해 내가 무의미한 일들을 해냈을 때 이러한 회사의 기회를 만나서 모멘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이렉트 오토시 마스터 10 현재는 17명 했고요. 17명 했고 저는 20명 오토 20명을 목표로 2000BB가 목표입니다. 2000BB. 그래서 저는 우리 먼저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는 우리 스폰서님들 따라서 저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 오토 마스터 10 도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 성공은 도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도전 미루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 원하는 결과 만드시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